자, 이번 시간에는 변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글자를 출력하기 위한 변수, 캐릭터형 변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고, 함수를 디버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변수에 배열에 값을 채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본문 돌면서 ARR에 i에다가 3부터 7까지의 값을 채워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지금 주어진 변수는 i라는 변수 하나인데 쟤는 0부터 시작을 하니까 i 플러스 3을 이용해버리면 아마 잘 들어가겠죠? 값이 3부터 7까지가. 자, 3, 4, 5, 6, 7. 자, 근데 요렇게 우리가 코드를 이용을 하면 뭐 값을 제대로 넣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넣어둘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한번 더 써보시는 거예요. 내가 굳이 여기 있는 i를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숫자를 그냥 하나 더 변수에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요 코드가 자, 그냥 넘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3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 넘이란 숫자는 하나 증가시켜 주는 거죠. 음. 자, 똑같습니다. 3, 4. 네, 넘이 점점 커지죠? 5, 6, 7. 자,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시면 메모리는 우리가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연산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어, 굉장히 우리가 단순하게 연산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뭐 3부터 7이 아니라 뭐 27부터 2씩 증가하는 걸 넣는다. 자, 그러면 2씩 증가하고 여기는 플러스 눈에서 이해주면 되죠.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를 여러분들이 또 사용하시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27 플러스 i 곱하기 2 이런 수식들을 우리가 짜야 돼요. 음, 그래서 메모리를 더 쓰면 연산이 편해지고요. 메모리를 덜 쓰면 연산이 복잡해집니다. 어떤 게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게임을 개발하거나 클라이언트 위주의 개발을 하게 된다면 메모리 몇 바이트 더 쓰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할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코드가 더 가독성이 좋아서 더 좋은 코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꼭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보셔라.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머리가 깨진다. 자, 이번에는 캐릭터 변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캐릭터 변수랑 우리 숫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인트형 변수를 썼죠. 글자 데이터를 저장하실 때는 캐릭터형 변수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저장하고 싶다. 캐릭터형 변수 만드시고 작은 따옴표 안에 글자를 넣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넣지 않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얘는 코드로 컴파일러가 우리가 타이핑한 코드로 생각을 해버려요. 코드랑 실제 들어갈 데이터, 글자랑 구분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 안에 글자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캐릭터형 배열 우리가 초기할 때 배열을 초기한다고 해볼게요. 4 똑같죠? 숫자 초기하시는 것처럼 A, B,
C D. 자, 이렇게 해서 하드 코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글자 데이터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글자 데이터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수란 뭐냐? 우리 수학에서의 함수랑 프로그래밍의 함수랑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사용 방법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수학에서 함수는 이런 그림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죠. 자, 요런 거 우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뭔가 인자를 넣어주면 결과를 거쳐서 계산을 거쳐서 결과가 나와주죠. 밀가루를 넣으면 빵 만드는 계산을 거쳐서 빵이 나와주죠. 이런 게 이제 함수입니다. 근데 프로그래밍에서도 저런 걸 함수라고 놓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소스 코드의 묶음 또한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를 공부를 하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단순하게 소스 코드로 묶어서 사용하시는 것만 익히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뭔가 한 번에 여러 개를 습득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작은 부분 하나하나만 먼저 습득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다음 거를 습득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셔야 중간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수도 처음에는 소스 코드 묶음 방법만 일단 함수의 방법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코드를 이렇게 3번 반복을 하는 코드를 친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요거를 6번 반복하고 싶어요. 반복시켜야 되죠. 근데 얘를 이 위쪽에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안에 코드가 들어가 있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얘를 그냥 이름만 대체하셔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자, 같은 코드지만 똑같이 6번이 출력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F10을 이용해서 한 줄씩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쪽부터 자, F10 한 번에 3개. 왜? 함수 안에 코드가 3줄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또 한 번에 3개. 그러면 우리 함수 안에 있는 코드를 볼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자, 한 줄씩 실행하셔서 여기 함수까지 넘어오신 다음에 F11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자, 보시면 F11 단축키 뭐죠?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죠?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또 다시 어떻게? 한 줄씩 또 들어와서 F11 한 줄씩. 자, 그래서 내가 함수 안에 코드를 디버깅하고 싶다. F11을 이용하셔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중괄을 이용해서 묶어주시고 요게 이제 함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 앞쪽에 요 부분이 우리는 반환값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의 함수처럼 이런 결과를 반환해 줘야 될 때는 쟤를 활용하겠지만 당장은 단순하게 소스 코드의 묶음으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반환값을 보이드라고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괄호는 전달 인자인데 얘는 이제 나중에 이쪽에 우리가 값을 넣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또 단순 묶음이니까 아무것도 써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드실 때는 꼭 메인 함수에서 사용될 함수라면 메인 함수보다 위쪽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밑에 쪽에 만들어지면 얘가 먼저 선언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요 밑에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일단 함수를 먼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익히기 위해서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었던 요 변수들, 자, n이라는 명수, 과연 이 함수 안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사용이 안 되죠? 자, 이 n은 이 main이라는 여기 요 공간, 괄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만 만들어진 변수예요. 그래서 이쪽 안쪽에서밖에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쪽 안에서 내가 n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싶다. 새로 만들면 되죠. 근데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 메인이라는 공간과 bbq라는 공간이 서로 다릅니다. 왜? 여기는 bbq 함수 안에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얘도 자세히 보니까 뭐처럼 보이죠? int 메인 이름이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인자, 전달 인자 부분, 그리고 뭔가 종료, 함수죠. 메인도 사실은 함수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만들어진 n이기 때문에 이름은 같을지언정 서로 다른 변수가 됩니다.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변수는 해당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 지역 변수는 이 공간을 빠져나가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에서 들어와서 n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나왔죠. 더 이상 n은 여기서 사용이 되지 필요도 없고 메모리에 남아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들어 놓고 각각 다른 작업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순 없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전역 변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전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가 아니라 바깥에서 만들어진 변수예요. 그래서 얘는 어느 공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g라는 변수 저희가 넣어놨죠. 200으로. 자, bbq 이쪽에서 g를 몇으로? 300으로. 빠져나왔죠? 300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200, 200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함수에서 전역 변수가 사용이 된다. 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메모리에 딱 할당을 하고 있을 거고 언제 사라지냐? 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전역 변수를 마음껏 사용하게 되면 음, 의도치 않은 메모리 공간을 계속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낭비가 심해지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저 변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서 저 변수를 고쳤으면 이쪽에서 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나중에 뭔가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점. 근데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공부할 때는 전혀 상관없다. 나중에 코딩 테스트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실무에서만 자제해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